안녕하세요, 최옥자입니다. 오늘은 아부라 소바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일본어로 아부라는 기름을, 소바는 면을 뜻합니다. 왜 이름이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비빔면입니다. 일본식 간장 비빔국수로 생각하면 되겠네요. 제가 이 요리를 처음 먹어본 건 신촌의 김씨네벅이라는 라면집입니다. 양이 많은 분들을 위해 2배나 되는 버전도 판매하는 아주 참한 식당인데요. 그래서 부산에 위치한 칸다소바의 아부라 소바를 따라 만들어 볼 겁니다.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달걀물입니다. 이렇게 풀어준 달걀을 달걀물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럼 이 달걀물에 물을 섞으면 달걀물물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지금 계량 중인 밀가루는 강력분입니다. 가끔 강력분을 보고 강력해서 강력분이냐고 드립을 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강력분은 영어로 하드 플라워, 박력분은 위크 플라워입니다. 때로는 장난처럼 여기는 것도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. 강력분을 채 곱게 내려 고운 강력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. 그 다음 방금 만들어둔 달걀물물을 넣어 젓가락으로 강력분이 수분을 먹을 수 있게끔 잘 비벼줍니다. 지금 만드는 건 바로 라면면인데요. 사실 라면면에는 소다와 소금, 즉 간수가 들어가야 라면면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 오로지 달걀과 물만을 사용해 면을 뽑아볼 건데요. 바로 소다와 소금을 넣는 걸 까먹었기 때문입니다. 이제 봉지에 반죽을 넣어 손으로 열심히 치대주면 되는데요. 다음날 손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치대주다 보면 흩어져 있던 반죽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. 그 다음 반죽을 접어주며 여러 번 반복해주면 드디어 반죽이라 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런 뒤 반죽이 잘 쉴 수 있게 30분 정도 재워주도록 합니다. 30분이 지나고 이제 제면기를 이용해 면을 뽑을 겁니다. 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을 가수율이라고 하는데요. 가수율이 적으면 면이 단단하고 꼬들하게 나오지만 반죽을 만들기 매우 어렵고 가수율이 높으면 면이 부드럽고 반죽이 쉽지만 금방 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사실 그냥 사먹는 게 최고입니다. 제가 이번에 만든 반죽은 가수율이 높기 때문에 쫙쫙 잘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마치 저희 집 고양이 같네요. 반죽을 제면기에 계속 넣어줄수록 표면이 점점 매끈해지게 됩니다. 처음엔 불규칙했던 반죽 입자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반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처음 반죽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. 이제 남은 반죽도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도록 합니다.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반죽을 접어서 밀어줄 때 반죽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이 공기층이 반죽을 찢게 되면서 이렇게 걸레짝 같은 반죽이 나오게 됩니다. 일본에 가서 라면을 먹을 때 면의 익힘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. 바리카타라에서 꼬들하게 먹을 수도, 유게토우시라 하여 완전 생면처럼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세상에는 이렇게 덜 익힌 밀가루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꽤나 많은데요. 이탈리아에선 파스타를 알덴테로, 알덴테보다 더욱 덜 익힌 알끼오도로 먹기도 합니다. 미국에선 굽지 않은 쿠키 반죽을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한다죠. 어느새 반죽이 아주 매끈하게 완성되었는데요. 저도 이 반죽을 보니 다른 나라들처럼 덜 익혀 먹고 싶지는 않네요. 울퉁불퉁한 끝부분은 잘라내고 면을 적당한 길이로 재단해줍니다. 남은 반죽은 라면 먹을 때 수제비처럼 찢어 넣으면 매우 꿀맛입니다. 틀에 반죽을 넣고 돌려주면 이런 예쁜 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. 가정용 제면기들은 매우 많이 흔들리니 적어도 2병 이상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전 솔로입니다. 다 뽑은 면은 덧가루를 묻혀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켜 먹으면 되는데요. 숙성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좀 더 찰진 식감을 갖게 됩니다. 면을 만들었으니 같이 비벼 먹을 소스와 재료들을 만들 차례. 지금 만드는 건 어분, 생선가루입니다. 시중에 파는 가스오부시는 얇은 것과 굵은 게 있는데 굵은 게 거칠지만 진한 맛을 내줍니다. 믹서기에 외행 갈아주면 끝. 이번에 만드는 건 향미유입니다. 말 그대로 향과 맛을 더해주는 기름인데요.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참기름이 없으면 허전함을 느끼듯 음식을 조화롭게 해주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합니다. 참기름만 사용하면 향이 너무 진하니 기름을 약간 섞어주고 여기에 파를 섞어 가장 약한 불로 끓여줍니다. 너무 까맣게 될 때까지 파를 튀기면 파의 매운맛이 기름에 스며드니 겉부분이 갈색으로 변할 때쯤 불을 꺼줍니다. 이때 가스오부시를 한 줌 넣어 감칠맛을 더욱 증폭시켜줍니다. 기름을 한번 잘 섞어준 뒤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진한 맛의 향미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번에 만들 건 타베루 라유입니다. 직역하면 먹는 매운 기름인데요. 일본 여행에서 많이 사오는 이 친구가 바로 타베루 라유입니다. 요리할 때 사용하는 고추기름이 아닌 반찬의 개념이죠. 다만 들어가는 재료가 상당히 많은데요. 잘 사용하지 않은 재료들도 많아 이 라유 만드는 재료비가 더 나오고 말았네요. 그래도 한번 만들어두면 라면이나 고기, 만두 같은 데 사용하기 매우 좋은 레시피입니다. 기름과 마늘칩, 고춧가루, 설탕, 소금, 고추장, 간장, 양파가루, 마늘가루, 치킨 스톡까지 넣어 살짝만 끓여주면 완성입니다. 이 레시피에서 기름의 양만 2~3배로 늘려주면 오래 보관도 가능합니다. 이제 제가 만들 아부라 소바의 하이라이트인 돼지 껍데기를 만들 차례.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.
일단 팔팔 끓는 물에 돼지 껍데기를 10분가량 삶아줍니다. 그 다음 얼음물에 넣어 쫄깃하게 만들어줍니다. 돼지 껍데기를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. 껍데기 부분에 벌집 모양의 칼집을 내줄 건데요. 껍데기의 두께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매우 섬세한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. 분명 편하게 하려고 아브라소바를 선택했는데 어째선지 손이 더 많이 가는 기분이네요. 양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물에 간장과 설탕, 후추, 다진 마늘, 생강가루를 넣고 잘 풀어줍니다. 생강가루는 꼭 넣어줘야 껍데기 특유의 잡내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냉장고에 넣고 하룻밤 묵혀주면 완성. 문제는 아직 만들어야 할 토핑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. 무려 3가지나 되는 야채 토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. 파는 매우 얇게 어슷 썰어주고 양파는 매우 곱게 다져줍니다. 이쯤 되면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부추도 적당한 크기로 매우 많이 썰어줍니다. 한 번씩 물에 헹궈 매운맛을 싹 빼주고 물기를 빼주면 완성.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료인 닭가슴살. 현재 만든 재료들 중 껍데기를 제외하면 단백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. 워낙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이기에 닭가슴살도 약간의 죄책감을 줄일 수 있겠죠. 10분가량 삶아준 뒤 이제 닭가슴살을 찢어주면 됩니다. 일본 내에서도 아브라소바가 유명해진 건 바로 다이어트 음식이라는 이미지 때문인데요. 라멘 특유의 짠 국물도 없고 묵직한 맛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느낌이 있죠. 하지만 레시피만 봐서는 도저히 살이 빠질 음식은 아닌 것 같네요. 이제 돼지 껍데기를 구울 차례. 오늘은 이 파니니 기계를 이용해 구워볼 건데요. 유튜브를 보니 돼지 껍데기를 와플팬에 굽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이 기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해봅니다. 때로는 빠른 포기가 중요한 법이죠. 한국의 유아프레스인 호떡 누르개를 가져와 껍데기가 밑으로 향하게 꽉 눌러줍니다. 그 다음 가장 약한 불로 자글자글 구워주면 됩니다.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말려 들어가지만 반대쪽도 눌러줌으로써 얌전하게 만들어줍니다. 일반적인 라면은 면을 조금 덜 익혀 따뜻한 국물에 마저 익혀줄 수 있지만 비벼먹는 아브라소바는 푹 익혀줘야 합니다. 그래야 면이 소스를 쫙쫙 빨아들이면서 아주 맛있는 소바가 완성되기 때문인데요.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면이 덜 삶아졌기 때문입니다. 이제 아브라소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. 어분 라유, 간장과 향미유, 면과 닭가슴살, 대파, 양파를 그릇에 넣고 흘리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. 그 다음 부추를 면이 보이지 않게 담아준 다음 돼지 껍데기를 올려주면 완성입니다. 그럼 다음엔 더욱 재밌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